아, 아,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방이 열리자마자, 잠깐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추천해주신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미 추천해주신 841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이 열리자마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상담 신청을 안 하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사적인 이야기 한 짧게 2시간 정도만 하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생방송이에요. 주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는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입니다. 네, 지금 시국이다 보니 인생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없으셔가지고요. 예, 오늘은 제가 그 시사 이야기만 한 2시간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모티콘은 계속 강퇴입니다. 예. 진짜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분입니다. 지금 토시하고 있어. 너무 추워가지고 토시하고 있어, 토시. 피가 안 통해, 피가. 지금 막 컨디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이제 갱년기인가봐, 진짜. 갱년기라서, 그, 생리 주기가 되게 짧아지더라고요. 예. 원래 한 31일, 32일 정도에 한 번씩 했었는데, 28일 정도로 되게 짧아지더니, 지금은 한 25일 정도로 빨라지고, 주기가 되게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고 땀이 많이 나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막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그 갱년기 증상이 되게 완화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내가 속이 아파갖고 채소를 잘 못 먹겠어.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채소를 거의 데쳐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갱년기 증상이 도로 시작된 것 같아. 원래 28일이 정상인데 난 원래 항상 31일, 32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28일로 당겨졌다가 25일, 그리고 점점 빨라지고 있어, 지금. 나중에 그 갱년기 증상을 알았던 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하다가 끝난다고. 그러니까 주기가 되게 짧아지고 추웠다 더웠다고 땀이 많이 나고 그럼 막 오한이 나. 막 저 뼈 깊은 데에서 막 오한이 나고, 아무리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어도 소용이 없네. 뜨거운 물에 막 몸을 담그고 있어도, 이 뼈가 시린 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왜 그 쿨파스 있잖아요. 쿨파스를 뼈에다 한 것 같아,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막 붙이면 시원해지는 그 파스 있잖아.
처음에 딱 붙였을 때 너무 차갑잖아. 그 쿨파스를 저 살을 열고 뼈에다 붙여놓은 것처럼 딱 그 느낌이야. 예. 그러니까 그 내가 아기를 낳고 우리 딸을 낳고 이제 산후조리를 잘 못했어요. 나이 31살이었고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후조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다가 그 밑으로 이제 애를 둘을 그러니까 그래도 30대 땐 잘 모르잖아. 모르니까 넘어갔는데 그 우리 딸을 낳고 한 두 번을 내가 임신을 더 했단 말이에요. 동생을 낳으려고. 근데 임신까지는 됐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태반이 아니 그걸 뭐라 그러냐 착상까지는 됐는데 애기 집이 착상은 되는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을 수술을 했어. 근데 아마 마지막 수술했을 때가 37, 8 됐을 거야. 37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름이었어요. 여름이라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반바지 입고 다닌 거야. 근데 이제 그때 그 오브 반바지가 유행이라서 오브 반바지에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딱 그 노출된 부분, 그 종아리에서부터 발등까지가 그렇게 이 뼈에다가 쿨파스 붙여놓은 것처럼 시려. 어. 근데 이제 애를 하나 더 낳아서 확실하게 산후조리를 하면 낫는다는데 그때 이제 두 번 다 아기가 심장이 안 뛰어가지고 그 소파 수술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신랑이 그 둘째 낳으려다 마누라 잡겠다고 이제 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계류유산이 돼도요. 계류유산이 돼도 그 똑같이 산후조리를 해야 된대요. 예. 똑같이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내가 알았나.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우리 딸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몸이 부실한 데다가 지금은 좀 위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요 남편이 가고 일주일 동안 그 뭘 먹으면 위장이 안 움직이는 거야. 뭘 먹어놓으면 위장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되게 좀 그 지난 주간 내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나 이제 그래도 금요일, 토요일 한 이틀을 쉬고 나니까 괜찮았는데 어제부터 비가 오잖아. 비가 오면서 컨디션이 확 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막 그 몸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오늘 저 광화문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방송을 좀 하루 쉴까 저거 핑계로. 근데 그 저기 뭐야 사람도 많이 모이지를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오늘 방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혀 그리고 뭘 먹으면 소화가 전혀 안 되면서 막 졸음이 쏟아져요. 완전 기절할 듯이 정신을 잃는 것처럼 확 다운이 돼버리면서 막 내가 틀림없이 안 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고 있는 거야. 그다음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피가 몰리나 보지.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일어나고 잠도 깊이 못 자고 어제도 그러니까 새벽에 막 한 2시까지 못 자고서는 예 2시까지 못 자고 앉아 있어 요즘에. 예. 그러니까 그냥 컨디션이 그지야. 그지 같아 지금. 이 국정조사 때문에 내가 좀 속이 상해서 그런 것 같아. 음. 이 막 스캔들 퍼돌리고 막 이 국정조사가 엉망이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음. 어? 제 덕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교회 다녀요. 진짜요? 그럴 리가. 다행이네요. 예.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예,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또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선교 활동하러 갈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본 뜻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고 현재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하나의 또 한 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사회 문제를 정치 사회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고 싶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 분이라도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다라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를 보고 다니시면 안 돼요. 망치부인을 보고 교회 다니게 됐다 그러면 곤란해요. 이 망치부인은 술 좋아하고 욕 좋아하고 아무래도 이 제자의 삶을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망치부인을 보고 교회 다니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시고 진정으로 가슴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원래 주일날 인생 상담을 하는데 오늘은 아무도 인생 상담 신청을 안 하셨어요. 현재까지 아무도 인생 상담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리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서 한 2시간 정도 그 시사 이야기만 하고 그 마무리를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이 내용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말이에요. 오늘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그 뭐 송종국의 여자다 이러면서 저기 뭐야 여자 얼굴 막 다 저기 뭐야 공개되고 그 여자가 뭐 SNS로 송종국과 같이 찍은 사진이다 이래가지고 막 퍼돌리고 막 난리 났어 지금 그죠? 전국에 그 내용이 다 깔린 거야 그죠? 이건 뭘 의미해요? 이건 뭘 의미해?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야. 쟤네가 이게 스캔들을 그 이제 스캔들을 심하게 저렇게 아주 막 지나치게 막 뿌렸단 얘기는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내일 낮 2시에 저것들이 이제 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내일 2시에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기로 발표를 한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론, 반감, 이런 것들을 지금 덮으려고 지금 그 스캔들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막 조직적으로 막 어딜 가나 난리도 아니야. 조직적으로 어딜 가나 지금 막 뿌리면서 내일 낮 2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내일 낮 2시에 황우여가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직접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장관을 통해서 국정교과서로 간다. 그 발표를 내일 낮 2시에 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제 스캔들 살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저거 송종국의 그 송종국의 사실은 이게 불륜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다며 2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다는 거야. 2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는데 하여튼 그 여자가 지금 막 쭉 그 돌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아인하고 무슨 저기 유아인 열애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며? 유아인 열애설도 지금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지네가 급하면 오늘 밤에서 내일쯤 또 뭐 연예인 스캔들을 뭐 한 2-3개 뿌릴 것 같아요. 연예인 스캔들을 2-3개를 다 뿌려서 인터넷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할 것 같아. 그 2시에 발표한다는 뉴스 YTN에 나왔어요. YTN에서 내일 낮 2시에 정부에서 발표한다. 그래갖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야당에서, 야당의 이종걸이 뭐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아인이 무슨 뭐 배우, 아니야. 신민아 아니야. 그 유아인하고 무슨 정모 씨라는 듣보잡 배우하고 뭐 연애를 한대. 아이, 솔직히 그 유아인에 대해서 말이에요. 솔직히 유아인에 대해서는 게이라고 그렇게 지랄들 했잖아. 유아인이 게이바에서 입술 발랐다 막 이러면서 걔 지랄 연병을 하다가 아니 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났는데 아니 그것도 쌩까? 아니 유아인이 여자친구 사귄다고
그동안 너네 게이라고 지랄 연병 같은 새끼들아. 이제 여자랑 사귄다니까 또 못 믿겠다 지랄하는 거지. 예,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제 연예인 스캔들을 이제 막 살포하고 있는데, 이게, 이 연예인 스캔들을 지금 막 살포하고 있는 꼬라지가 그 아이유 터졌지. 지난주에. 아이유 터졌지. 송종국 이혼 터졌지. 그리고 뭐, 무슨 개그우먼 남편의 성추행 터졌지.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유아인의 열애설 터졌지. 이게 스캔들이 지금 막 대량 살포야. 이 정도 살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국정교과서 문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했답시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발표를 했어.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리얼미터에서는 국정교과서 반대가 42점 몇? 그리고 누구야? 아니야. 그 뭐 43.1. 그리고 뭐 국정교과서 찬성이 41.9. 그래서 1.2% 차이인가 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가 박빙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 예. 여러분 주변도 그래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의 뭐 비슷하고, 그 반대가 박빙 우세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변은 어떠세요? 예. 여러분들 주변, 국정교과서에 그 찬성하는 여론이 정말로 그렇게 반반이에요? 국정교과서에 국정교과서를 지금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절반 정도 돼요? 지금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보니까, 이제 사실 애들 교육에 관심 없는 그 노인분들한테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좌편향되어 있다.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역사교과서를 볼 리가 없잖아요. 예. 그 역사교과서를 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나 보다. 예. 이러면서 지금 이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그 리얼미터 조사가 몇 명한테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 주변에 있는 3, 40대는 반대가 8, 90%야. 2, 3, 40대는 반대가 8, 90%이고 50대는 절반이야. 50대는 지금 절반 정도가 반대하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 40%? 10%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60대 이상은 정부 말이 이제 압도적으로 맞다. 교과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 사람들이 뭐 한 7, 80% 동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부터 40대까지는 그 80%에서 90%가 반대를 해. 80에서 90이 반대라는데, 지금 50대가 절반 정도가 반대, 절반 정도가 찬성. 박빙 우세인데, 50대도 반대가 박빙 우세야. 50대가 반대가 박빙 우세. 그러면서 지금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요, 현재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국민을 철저하게 지금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 나이다. 여러분이 해당 나이면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는 80에서 90%가 반대. 그 다음에 그 50대는 그 반대가 박빙 우세.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망치 부인 말에 동의하시는 분, 자신이 그 나이대인데, 맞는 것 같다. 그런 분. 예, 손. 예.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한 대로, 20대부터 40대까지는 국정교과서 반대가 8, 90%, 그 다음에 50%는 반인데, 박빙 우세가 반대, 그 다음에 60% 이상은 찬성,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찬성이 압도적 우세. 예. 50대인데 반대가 많다라는 분도 계시군요. 그러니까 반대가 박빙 우세예요.
박빙우세. 그 박빙우세라는 말은 뭐냐면 뭐 한 50일, 그러니까 뭐 51대 49? 이 정도? 51대 49 정도로 반대가 조금 더 많아. 근데 이제 주로 지금 50대에서 찬성하는 분들이 주부들이야. 찬성하는 분들이 이제 그 주부들이 많이 찬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논리가 뭐냐 하면 저쪽에 그 정부의 논리가 뭐냐. 아줌마들 사이에 소문을 낸 거야. 아줌마들 사이에 소문을 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국정교과서를 해야 애들이 수능 잘 본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줌마들 사이에 그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을 만들려고 작업 중이야. 예. 그 아줌마들 사이에 국정교과서가 애들 수능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그 40대 밑으로는 학력고사를 안 쳐본 거야. 학력고사에서 그 저기 뭐야 우리처럼 국정교과서로 역사 공부를 해서 국사시험을 따로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50대 이상의 주부들 중에서는 사실 그 뭐라 그러나 학력고사 안 본 사람들이 많아.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그 국사시험을 보는 게 국정교과서로 국사시험을 보는 게 더 불리하다는 걸 더 불리하다는 걸 모르는 아줌마들이 더 많은 거야. 그 사람들한테 막 지금 이제 그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 거야. 그 동네에서 찜질방이나 막 이런 데 같은 데에서 그런 주장을 이제 막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럼 왜 쟤네들은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 시킬까? 왜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슈화 시킬까?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쟤네들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유, 다 같이 알고 있는 이유는 하나였어. 그게 뭐였죠? 예. 쟤네들이 국정교과서를 기어이 막 박근혜 정부에서 기어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첫 번째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가 뭐야? 그 이모티콘은 강퇴 좀 시켜주세요, 매니저님. 예. 그 독재를 미화하고 군부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의 역사를 합리화하려는 한마디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목적으로 그 국정교과서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게 첫 번째 목적이야. 두 번째 목적이 있어.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지금 국정교과서를 그 밀어붙이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 그게 더 큰 거라는 걸 내가 오늘 깨달았어. 뭐냐? 국정교과서로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세대별, 이게 세대 간의 대결이 되는 거야. 국정교과서로 완전히 세대가 분리가 돼요. 예. 지금 20대가 뭘 무관심해. 지금 저기 팩트TV 봐봐. 팩트TV에 지금 다 20대 나와서 앉아서 지금 데모하고 있어. 20대가 뭘 무관심해, 무관심하기는. 지금 청년연대인지 뭔지 처음 본 애들인데, 쟤네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땐 쟤네들 데모한 애 아니야. 데모한 애들 아닌 애들이 나와갖고 국정교과서 반대 농성하고 있잖아. 내가 볼 땐 이게 국정교과서로요. 지금 세대 간 분열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 지금 한마디로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 정확한 표현은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실제로 1%에 밖에 안 돼. 근데 1%면서 우리나라의 부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1%가 지금 이제 박근혜 이명박 같은 애를 계속해서 정권으로 유지하려고 그래야 그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잖아. 그렇단 말이야. 그럼 박근혜 이명박 같은 성격의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예.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쟤네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1%가 99%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보면 남자는 어쩌고 여자는 어쩐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 삼아 보는 그 SNS에 뭐 여자가 스킨을 고르는 방법, 남자가 스킨을 고르는 방법 이런 거 많이 봤죠. 여자는 뭐 이것저것 저것 다 따지는데 남자는 단순하다. 뭐 이런 거. 그런 우스갯소리가 되게 많이 돌고 있어. 남자와 여자의 생활의 차이를 굉장히 뭐라 그러나 코믹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목적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유도하고 전혀 다른 존재다. 그러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남녀를 대립시키는 거죠. 남녀를 대립시켜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그게 나는 그 SNS의 목적이라고 봐. 조직적으로 그거 퍼뜨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세대 간의 대립이야. 그래갖고 우리 채팅창에 와서도요. 계속 노인들에 대해서 드립다 욕을 하는 거야. 요 며칠 사이 심하지 않아요? 노인들이 멍청하다는 둥, 지겹다는 둥. 그래서 노인들한테, 어른들한테 너무 심한 욕을 하는 거야. 그거 봤어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도 지금 20대 애들이 개념이 없다. 생각이 없다. 요게 지금 어제, 오늘? 내가 지금 방송하는 한 이틀, 3일 동안에 굉장히 심하게 그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 채팅창에 보면, 그 젊은 애들이 생각이 없다, 개념이 없다, 국정교과서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아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멍청하고 생각이 없는 거다. 박근혜한테 막 뭐라 그러나, 박근혜 말만 믿고 있다. 그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얘는 무조건 욕을 하는 거야. 노인들한테 무조건 답답하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목적이 뭐냐? 세대 간에 분열시키는 거야. 20대하고 노인을, 그러니까 젊은 층과 노인 세대를 서로 비난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거야. 감정을 자극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홍어 전라디언, 뭐 내 다음 홍어, 한동안 그거 없었잖아요. 그죠? 내 다음 뭐 홍어다, 뭐 전라디언이다 이런 얘기 한동안 없었잖아. 근데 지난주부터 뭐 홍어 전라디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 그죠? 그 다음에 대구 꼴통, 대구 통구이, 그죠?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나타난 현상이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타난 게 남녀 간의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SNS가 확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 간에, 어제부터인 것 같아. 어제부터 세대 간에 서로 욕하는, 젊은이인 척하고 노인 욕하고, 뭐 50대인 척하면서 젊은이 욕하는, 세대 간에 서로 비난하는 그런 글이 많아졌어. 그 다음에 지역 감정, 호남, 그러니까 자기가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호남 지긋지긋하다. 봤죠? 자기가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호남 세력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호남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글 쓰는 사람들 많이 봤죠? 요즘에 카페나 게시판 댓글 이런 데 보면 그게 많이 보여. 이게 뭐냐?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거야. 네네. 지역 감정을 지금 지역별로 이간질시키는 거야. 세대 간에 이간질시키고, 예. 지금 세대 간에 이간질시키고, 지역별로 이간질시키고, 남녀 간에 이간질을 시키면서, 사실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소위 이념 대결을 유도하는 거야. 예. 이념 대결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향, 우편향. 근데 지금 이 교과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에 그 지필 기준을 누가 만들어줬어?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거야.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둔 원칙으로 만든 교과서가 좌편향이면 이명박 박근혜가 좌편향이란 얘기잖아. 그죠? 말이 안 돼. 아니 지금 교과서가 무슨 좌편향이냐고. 거기다가 이게 이명박 시대의 원칙이 만들어지고 박근혜 때 검정을 한 거야. 자, 우선 국정교과서하고 검정교과서 차이 구분 못한 사람들 있지. 에? 국정교과서하고 검정교과서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일단 잘 모르겠다 손. 국정교과서 논란이 뭔지 잘 모르겠다. 국정교과서를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겠고 국정교과서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지금 많아. 지금 그 국민 중에요. 국민 중에 절반 정도가 국정교과서가 뭐냐, 그리고 도대체 왜 싸우는 거냐 잘 몰라. 이거 봐. 잘 몰라. 지난주 내내
지난주 내내 스캔들이 막 대량으로 살포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대체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야. 국정교과서가 뭔지 검정교과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 일단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려고 한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야.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한다.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원래 국정교과서를 하려면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그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학사 같은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근데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한다. 그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정확한 설명은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 같은 내용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야지.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하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래요. 우리 망치 부인은 그 목사님이 보시면 선지자로 보이고 스님이 보시면 보살님으로 보이고 신부님이 보시면 아주 신실한 자매님으로 보이고 일배가 보면 일배로 보여요. 예, 다 각자 자기 시선에서 보는 거죠. 쟤 누군데 저렇게 잘생겼니?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자, 그러면 국정교과서라는 얘기는 뭐냐? 예, 국정교과서라는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정하는 거야. 이걸 교과서로 가르쳐라 라고 국가에서 한 종류만 정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 한 종류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국정교과서야. 소위 나보다, 그러니까 이제 93학번? 아니야. 그러니까 95, 96학번까지도 국정교과서로 배웠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 그게 이제 92학번, 93학번까지는 한 가지의 교과서로 배웠어. 그리고 김영삼 정부 들었으면서 검정교과서로 역사는 그래도 김영삼, 김대중까지도 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였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국사는 국정교과서였고, 예, 국사는 국정교과서였고 한국 근현대사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그걸 이제 여러 출판사로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맞죠? 예. 그게 이제 국정교과서가 상학원으로 되어 있는 국사는 국정교과서였어. 상학원으로 된 국정교과서. 그래서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는 국사교과서로 배우는 거야. 근데 한국 근현대사가 구한말부터 따로 떼어내서 그 구한말에서 현대사까지를 따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따로 있었어. 근데 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가장 많이 팔렸던 게 금성교과서였나 그랬어. 금성교과서가 제일 많이 애들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교학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명박 때까지도 교학사가 이명박 때부터 좀 나빠지기 시작했나? 노무현 때까지 교학사도 그렇게 나쁜 교과서는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소위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사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주장을 막 펼쳐. 그 한국사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든 거야. 근데 이름은 대안이었어. 뭐의 대안이 된다. 그런 뜻으로 대안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그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뉴라이트 교과서를 보급하는 운동을 2008년에 열심히 펼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과서를 선정하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면 선생님들한테 있었어. 일선 교사들한테. 역사 교사들이 그 뉴라이트 교과서를 아무도 선정하지 않은 거야. 아무도 선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그 대한교과서를 유일하게 전두환이 졸업한 무슨 꼴통 고등학교에선가 그 대한교과서를 한 곳인가 선택을 했었어. 이명박 때. 그러다가 박근혜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대한교과서라는 이름을 버리고 교과서들에 대해서 다 시비를 건 거야. 그러면서 금성교과서가 좌편향이다. 그러면서 고치라고 지랄한 거야. 그러면서
교학사 교과서에다가 그 막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가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참 그 전에 이명박 말에 가서 무슨 짓을 했냐면 국사하고 이제 한국 근현대사가 따로 있었는데 이걸 섞어요. 두 가지를 합치는 거야. 합치면서 역사라는 교과서로 내게 된 거야. 원래는 국사 따로 있고 한국 근현대사가 따로 있었어. 이명박 때까지. 근데 이명박 말에 그 두 가지를 합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서 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검정교과서를 펼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검정교과서라는 건 뭐냐면 한국 근현대사처럼 여러 출판사가 다양한 입장으로 그 역사 교과서를 만든 건데 그 역사 교과서 중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소위 이제 그 김구 선생님이 테러 활동을 했다. 김구 선생님이 테러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내용을 이 교학사 교과서에 실은 거야. 그래갖고 그 교학사 교과서를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막 모든 교과서에 강요를 한 거야.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교학사 교과서를 강제하는 그 시도를 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딱 단 하나의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고 아니 두 개인가? 그러니까 그 박근혜 동생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하나하고 하여튼 이상한 학교 경상도 쪽에 있는 이상한 학교 두 군데인가 한 군데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고 아무도 교학사 교과서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방법이 뭐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교학사 교과서와 같은 내용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모든 고등학교에 강제로 그 교과서를 공부하게 하자.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라는 건 뭐다? 한 가지 종류의 교과서만 온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야. 근데 검정교과서라는 건 뭐냐? 교과서들을 만드는 출판사가 여러 개야. 그래서 어느 학교는 무슨 출판사가 다 다르잖아. 출판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검정교과서야. 그 국가에서 그 검사해갖고 얘는 가르쳐도 좋다라고 그 교과서로 지정된 교과서가 검정교과서. 국정교과서는 단 하나의 종류만 강요하는 교과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부성고등학교구나. 여기까지 제 설명이 맞습니까? 여기까지 제 설명이 맞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많은 건빵들이 국정교과서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검정은 뭐고 국정은 뭐예요? 막 이래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국정교과서에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영국의 대처 수상에 대해서 굉장히 온 나라의 모든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고 철의 여인 막 그래가지고 되게 영국 사람들이 대처 여수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친구들도 나랑 똑같이 교과서로 배우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걔네가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영국 사람들이 대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걸 보고 애들이 충격을 먹었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의 교과서, 우리나라의 언론이 가르치는 내용, 유도하는 내용이 국제사회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야. 요즘은 아이들이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해외도 많이 나간단 말이야. 해외 나가서 보면 우리가 등신인 거야. 우리가 등신 취급을 받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내부에서 교과서나 이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 배우고 자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박정희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깜짝 놀란 거야. 우리나라 공부하고 간 애들이. 그리고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막 되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배웠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미국이나 영국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야. 그런 거죠. 이게 외국에 공부하러 나가보면 우리가 배운 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소위 검정교과서예요. 우리 정부에서 이제까지 과거에 군부 독재를 겪으면서 그 군부 독재자들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허위 사실을 가르친 거야. 교과서로. 그러다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 배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게 문화 충격이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정말로 그 상식적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의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 20년 동안 민주화가 된 거야. 그런데 그걸 지금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시대로 되돌려서,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김환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배웠어요. 김환란이 민족운동가로 배웠다니까. 이화여자대학교를 만든 그 김환란 여사, 이렇게 배웠어, 우리. 그리고 소위 나중에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내가 나중에 애들을 가르치면서 본 내용이 너무 다른 거야. 깜짝 놀랐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내 나이, 40대 이상이 학교 다닐 때 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위 위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부분 친일파였어. 친일파로 전향해서 나중에 누구더러, 여성들더러, 조선의 여인들이여 정신대를 가자. 그러고 강의하고 다닌 미친년들을 민족운동가라고 가르치고, 막 그 민족운동가라고 막 칭찬을 해줬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막판에 다 친일파였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의 작가들이 대부분 친일파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40대 이상은 이광수나 황순원이나 황순원이지. 막판에 35년에서 45년 사이에 변절했던 문학인들, 친일 문학가들의 교과 내용만 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낙엽을 태우면가 그런 수필을 배웠어요. 그치, 모윤숙 씨 이런 거. 낙엽을 태우며라는 이효석인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막 감동을 하면서 배웠단 말이야. 황순원도 친일 전력이 있어요. 예, 황순원도 막판에 그랬어. 예. 우리가 교과서에 나왔던 사람들, 김서월은 아니에요. 김서월은 친일파 아니야. 누가 그래, 김서월이 친일파라고. 김서월은 20대 죽었기 때문에 친일파 아니었어. 뭔 소리야. 김서월은 20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친일 행적이 없었던 게 264 김소월이야. 예. 264 김소월은 일찍 죽어가지고, 35년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친일 행적을 할 기회가 없었고, 유명한 264, 만해 한용운, 그치. 한용운 선생님도 그렇죠. 그래서 윤동주, 한용운, 264, 김소월 이런 사람들은 35년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사실 친일파로 전향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위 이제 친일파의 성향이 강했던 거지. 그런 걸 우리가 배우고 자란 거예요. 깜짝 놀랐다. 우리 최남선, 이광수, 소위 뭐였지? 왜 세 명 있잖아, 세 명. 박씨 2명하고, 박씨 무슨 파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연의 아름다움, 이 순수 문학을 지향했던 청록파 시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막판에 다 친일 행위를 했어. 그 사람들 이름으로 젊은이들이여 징병 가자. 젊은이들이여 징병을 나가자. 여성들이여 정신대 가자. 그런 게 신문에 조선일보에 다 나왔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친일 행적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며를 읽어주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참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더니 이 낙엽을 태우며라는 수필이 쓰여진 시대가 일제 말 38년에서 42년 사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 많은 조선의 어린아이들이 징용 끌려가고 징병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던 시절인데 문학가란 사람이
낙엽 태우면서 그거 수필 쓰고 있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런 수필을 쓰는 건 나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요? 사실 우리 낙엽을 태우며가 그 시대에 쓰여진 거라고 상상을 못했잖아. 근데 그 낙엽을 태우며라는 그 수필이 쓰여졌던 안익태가 일본 천황을 위해 연주하고 그랬던, 일본의 외왕을 위해 연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애국가를 연주했던, 그러니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도, 예, 사실 친일 행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친일 행적이 있었던 거야. 그런 사람들만으로 교과서를 만든 거야. 누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진 교과서에는 친일파의 작품만 실렸던 거예요. 가령 여러분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 우리는 못 읽었잖아요.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를 우리 40대 이상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고 지났어. 나중에 현대문학 교과서에서 한 번 나왔던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김수영이 소위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웠던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강했던 시인이야. 그래서 풀이 눕는다. 그 풀이 민중을 이야기하고 다시 일어서는 풀은 결국 다시 일어서서 독재 정권에 맞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저항 시인이었던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지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들의 문제점이에요. 예. 우리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민족 지도자라고 배우고,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사진 말고는 배운 게 없잖아. 그죠? 김구 선생님 사진 말고 배운 게 없고, 사실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죽었나, 여운형 선생님이 어떻게 죽었나 우리 국사책에서 배웠어? 역사책에서 배웠어? 못 배웠어. 우리는 해방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운형 선생이 죽고, 김구 선생이 죽고, 그게 47년, 8년, 9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 그 시대의 격변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못 배웠단 말이야.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그게 뭔데? 그게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인 거예요.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던 거야. 자기네들의 소위 우리 사회에 그 당시 서울대 교수들, 우리나라의 교수들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친일파들의 자식들이었어. 친일파의 자식들이 각 대학의 강단을 꽉 잡고 자기네들의 부친 할아버지들을 막 미화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한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는 걸 몰랐잖아. 솔직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40대 이상이 배운 교과서에는요, 독립운동 얘기가 자세히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45년에 해방된 건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인가에 원폭을 투하했고,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독립된 거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거다. 이렇게 배웠어. 우리는 김구 선생님이 소위 한국 독립군을 만들고 대한 독립군을 만들어서 그들이 막 연합군에 들어가서 일본인들에 대한 첩보 임무를 담당하고, 일본어를 아니까 첩보 임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이런 암호 해독을 하고 그런 활동을 했대. 연합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런 거 우리 안 배우고 자랐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게 국정교과서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1945년 8.15 해방이 우리 손으로 얻은 게 아니라 미국의 은혜였다. 미국이 베풀어준 거라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게 국정교과서예요. 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교과서의 내용은 그랬어요. 지금 사실 40대 초반 밑으로 지금 30대 이하는 이해가 안 되지. 설마 싶지. 우리 그렇게 배웠어.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오보 사건, 이런 것도 전혀 몰랐고, 여러분들이 소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로 배웠던 내용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전혀 못 배웠어. 그게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에요. 이해가 돼요? 왜 국정교과서를 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지금 20, 30대 국정교과서가 뭔데 왜 문제인가? 어, 예. 소위 그 국정교과서의 문제를 잘 모르고 지냈던 20, 30대들. 아니, 왜 저렇게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나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사실 50대 중에서 반대가 많다라고 아까 얘기하신 분들은 누구냐? 배운 사람들이야. 50대 중에서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50대가 지금의 50대가 대학생 정원이 늘어나면서 학력고사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50대의 대학생 숫자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졸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50대는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배우고 대학교에 가서 진짜 역사를 배운 거야. 그러니 50대들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배운 사람들은. 그런데 그 50대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 10%가 안 돼요. 50대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10%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학교에 가서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지. 근데 50대 중에서도 그 대학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국정교과서의 문제를 몰라요. 왜냐? 국정교과서를 배우고 자랐거든.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의 50대가 또 어떤 존재냐면, 지금 50대가 참 특이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가 확 늘어나서 대학 문화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 50대가 87년 민주항쟁의 주역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소위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적극적인 작용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50대 후반이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찍고 이명박을 찍었던 그런 세대야.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찍을 때 굉장히 기대에 차서 찍었다가 그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언론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 그러다가 박근혜를 경험하면서 깜짝 놀란 세대. 그들이 지금의 50대예요. 예. 본인이 50대인데 망치부인 설명이 맞다. 본인이 50대인데, 예, 맞다. 지금 이 50대가요,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50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재 시대의 마지막 독재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야. 마지막 독재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고, 민주화를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격변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50대가 소위 지난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압도적으로 찍었어요.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압도적으로 찍었어. 그랬다가 지금 그 50대가 박근혜한테 실망한 거야.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50대의 그 60% 정도가 박근혜에서 돌아서고 있어. 처음에는 52대 48? 50대 52%가 박근혜 지지, 그 다음에 48% 정도가 문재인 지지 그랬단 말이야. 투표한 사람들 중에. 예. 나는 그렇게 알고, 55대 45. 50대가 지난 대선 때 그 박근혜가 찍은 게 55, 문재인 찍은 게 45였어요. 왜냐? 문재인이 뭘 하겠든지 모르겠다. 문재인은 노무현 비서 출신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50대를 공격한 거야. 50대 마음에 드는 노동 문제 해결하겠다. 복지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소위 그동안 야권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을 박근혜가 공약으로 터뜨리니까 50대는 그래, 박근혜가 지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있고 이 정치를 혼란스럽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서 55%가 박근혜를 찍어준 거야. 거기서 차이가 난 거야. 배운 사람들 45%는 배운 사람 45%는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문재인을 찍었지만 이 박근혜 찍은 55%는 더 이상 정치적 혼란이 싫다.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안정시킬 거다.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배웠던 애기 때문에 문재인보다 낫다. 문재인은 뭘 하려는지 희미하다. 이랬어. 내가 분명히 그 정설 알아.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박근혜 2년 반에 완전 돌아선 거야. 그래서 지금은 60대 40이야. 60%가 박근혜 반대야. 그리고 40%만 박근혜를 지지하는데 그 40%는 누구냐 하면 지금 50대이면서 소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소위 이제 사회적으로 간부급, 직장에서 간부급이거나 혹은 뭐 자영업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박근혜, 그러니까 노동자와 시급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 그들 40%가 박근혜를 아직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대4로 지금 갈라진 상태야.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만은 사실 애들이 지금 이 50대 분들이 자녀들 아직 애들이 고3인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 애들이 국사 공부가 저기 수능에 필수가 된다는데 수능 필수면 그 국정교과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를 반대한 60% 중에서 한 10%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국정교과서가 더 효율적이지 않냐. 특히 역사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50대가 그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막 그 역사 교과서가 너무나 혼란스러우면 혼돈되니 하나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라기보다 그게 50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회유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나 그 사회 혼란이 심하다. 예. 사회 혼란이 심하니 역사 교과서를 통일해서 국민의 어떤 그 분열을 막자. 그런 얘기를 하면 50대는 에이, 뭐 교과서 그까짓 거 뭐 그냥 통일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수능 필수가 되기 때문에 저기 그 국정교과서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일단 사태 파악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여러분, 수능 필수 국영수 국정교과서예요, 아니에요? 영어도 필수, 수학도 필수야. 수능 필수잖아. 영어도 필수, 수학도 필수야. 그런데 국정교과서야? 아니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아요? 영어 교과서나 수학 교과서도 수능 필수야. 국어도 그렇고 문학 교과서. 근데 저기잖아요. 국정교과서 아니잖아요. 단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치지 않잖아.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수능 필수이기 때문에 하나로 가르쳐야 된다? 그게 순개뻥이라고. 예, 순개뻥이야. 지금 하나로 가르치고 싶은 목적은 자기 아버지가 독재자가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당시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압박할 수밖에, 민주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첫 번째 목적. 그러나 두 번째는 지금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국정교과서를요, 조중동 기사를 잘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아니, 지금 이렇게 밀어붙여서 언제 국정교과서 만드냐는 얘기가 나와. 지금 이렇게 밀어붙여서 언제 국정교과서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 가을에 발표해갖고 국정교과서를 내용 있게 못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왜 국정교과서로 밀어붙이는 걸까? 국정교과서로 논란을 일으키려는 거야. 논란을 일으켜서 좌우 대결, 좌우익의 이념 대결을 유도하는 거야. 그게 목적이에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좌우 이념 대결을 유도하고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한마디로 지금 50대가 박근혜를 찍었던 그 50대. 그럼 왜 쟤네들은 50대에 그렇게 집착하는데요? 50대가 소위 베이비붐 세대야. 그 50대가 베이비붐 세대라서 인구가 많아. 그래서 그 50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사 교과서를 논쟁을 일으킨 거다.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게 전후에, 전쟁 이후에, 아니야, 지금 한 60대도 그렇겠다. 5, 60대. 5, 60대가 쟤네 타겟이야. 전후에 늘어난 인구, 그들을 잡으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소위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그 우리 밑에 바로 70년, 72년 이런 애들이 2차 베이비붐인데 그들의 자녀가 고3이야. 그 세대가 또 타겟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40대 엄마들, 그 엄마들을 또 흔드는 거야. 주로 찜질방에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아우, 강남 엄마들은 전부 다 국정교과서 한다더라. 그거 알죠? 강남 엄마 따라잡기. 그래갖고 찜질방 같은 데에서 계속 강남은 이렇게 한다, 강남은 이렇게 한다 떠드는 아줌마들 있어.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아줌마들이야. 구전 홍보단. 예. 그 세대가 소위 강남에서 국정교과서가 더 수능에 좋다더라. 그런 얘기를 막 흘리면서 흔드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은 민주 세력을 좌편향이다 라고 낙인 찍고 사회 안정을 원하면 국정교과서로 이런 대결 구도를 지금 유도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무슨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선거용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니까? 예. 막, 저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네네네네 그러놓고 실제로는 이해 못하 그런 거 아니죠? 예. 지금 쟤네는요, 철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내년 선거를 이념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막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SNS에 남녀 대결, 여자는 스킨을 고를 때 이렇게 다양한 조건으로 고르고 남자는 단순하다. 스킨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거 여러분은 농담이잖아. 근데 그거 농담 아니야. 여시 사태 이거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 5월 달에 뒷걸음질 치셔서 답은 여시 사태. 그 여시 사태라는 것도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맨 처음 그 장동민. 아니 여러분 봐봐요. 장동민이 막말해서 그 저기 뭐야 무도에서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런데 왜 다른 프로는 나온 소리 안 해? 장동민이 막말했다고. 장동민이 여자에 대해서 뭐 막말했다고. 그 무도에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쌩 난리를 피웠잖아. 그런데 왜 지금 다른 프로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는 아무 소리 안 해? 응? 결국 그 당시에 장동민 무도 사태를 쟤네들이 조직적으로 이용한 거라고요. 장동민 무도 사태가 소위 여시 사건을 준비했던. 그러니까 그 여성시대라는 그 카페, 그것도 그 과정이 그랬어. 내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여성시대에 소위 여자들도 당연히 성욕이 있어요. 성적인 그 호기심이 있고, 그 여학생들 중에서도 야동 보는 친구들이 있어. 야동이 남자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SNS에서는 뭐 남자의 성욕과 남고생의 성욕과 여고생의 식욕이 똑같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야. 그 얘기는요, 의도적으로 여성들은 그 성욕이 없다. 그러니까 남자의 성욕과 여자의 식욕이 같다. 이런 얘기는 여자는 성욕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 여자들도 성적인 욕구들이 당연히 있어요. 호기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들 중에 소위 이제 어떤 카페를 만들어서 그 카페에서 음란물을 공유를 한 거야. 그러다가 중요한 건 그 카페가 3년 전에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여성시대인가에서 그 무슨 운영했던 음란물 카페가 있는데 그 음란물이 3년 전에 그 폐쇄가 된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SLR이라는 그 카페에서 무슨 오픈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를 오픈한다. 그러면서 많은 동영상을 그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여성시대에 어떤 여자가 와갖고 쓴 거야.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지만 여성시대 애들한테 그 SLR에서 그런 사이트를 오픈하니까 우리 3년 전에 가로막혔던 그 영상 공유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러면서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 SLR에 올렸는데 그럼 SLR에 원래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사실 SLR이 뭐예요? 그 디지털 카메라잖아. 그러니까 전문 자기네들이 찍은 영상이나 이런 거 공유하고 싶어도 용량에 제한이 있어서 공유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 그 무슨 음란물을 공유한다는데 사이트를 열어준다니까 거기서 열이 받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건데 그 3년 전에 폐쇄된 카페를 열자고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야. SRL에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거를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서비스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누구냐고. 그리고 SLR은 왜 갑자기 그 서비스를 그렇게 열었다가 또 열어서 문제를 일으켰냐고. 왜 갑자기. 왜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고 뭔가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 거야 그게. 근데 그러면서 뭐 여성시대가 뭐 무한도전하고 뭐 오유에서 그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여성시대가 장동민을 무한도전에서 떨어뜨렸다.
그렇게 막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준비된 싸움이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지금은 그 대표란 사람이 강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는 바람에 사라진 카페가 하나 있어. 그 카페의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 여자도 군대 가라. 여자도 군대 가라 이 얘기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군대 안 갔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같이 비난을 하고 있잖아. 막 정권을 비판하면 그때 그 카페 애들이 몽땅 몰려와. 그래갖고 여자도 군대 가라. 여자도 군대 가라. 그 얘기로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야. 원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 돼. 그런데 가난한 서민의 자식은 반드시 가고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군대를 안 갔어. 그걸 온 국민이 다 같이 비판하면 남녀 대결 구도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자도 군대 가라. 그 논점을 자꾸만 그렇게 틀었던 거야. 그러면서 군 가산점 주장하고 여자도 군대 가라.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게 바로 그 카페 역할이었어. 그런데 그 카페가 갑자기 사라지게 돼. 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여자도 군대 가라가 안 통하는 거야. 여자가 대통령이 됐거든. 여자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여성 혐오, 김치녀, 된장녀 이거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퍼뜨린 거야. 예.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 여성 혐오 표현들, 김여사, 김치녀, 된장녀 이런 이야기들을 걔네들이 다 퍼뜨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 소위 무슨 DC 인사이드, 그 다음에 일베 이런데 맨날 같은 애들이 다니는 거야. 그 카페 가고 같은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소위 여성 혐오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제 걔네들이 원래 박근혜 전에 여자도 군대 가라, 여자도 군대 가라 그 얘기로 하다가 박근혜가 딱 됐는데 내가 야 그럼 박근혜더라도 군대 가라 그래.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때도 박근혜 정부 초기에 와가지고 여자도 군대 가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야 뭐 무슨 나더러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무슨 그 군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고. 걔네들이 이명박 정부 내내 나한테 시비를 걸었거든. 군대도 안 가본 여자가 군대 문제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근데 내가 그랬지. 박근혜는 군대 갔다 왔냐? 할 말이 없는 거야. 군대도 안 간 여자가 군대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 박근혜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국군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걔네들의 논리가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 조직이 더 이상 운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지. 자, 여러분 그 상황도 그날도 참 웃겨요. 이 한강에서 뛰어내리면 100% 죽는 거잖아. 자, 그런데 지상파 방송에서 생중계를 했다. 지상파 방송에서 카메라가 출동을 해서 찍었다. 그게 말이 돼요? 경찰을 불러서 혹은 소방대원을 불러서 그걸 못하게 해야지. 카메라가 거기 따라갔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안 맞고 따라가서 그 떨어지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그걸 방송을 해?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그거 되게 의도적으로 조작된 건이라고 봐. 왜냐하면 그게 그 카페를 정리해야 됐기 때문에 그 카페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이벤트를 했다라고 난 생각해.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뛰어내린 것까지는 그 영상에 나왔다며. 그 영상을 찍을 정신에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한강딸에서 뛰어내리면 100% 죽어. 그 말이 안 되잖아. 그 살인 방조한 그 기자는 처벌받았나요? 그 방송사는 폐지됐나요? 만약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 찍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프리카 문 닫으라고 그럴걸? 그지? 그렇잖아. 아프리카 문 닫으라고 그럴 거 아니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 그게 바로 그 카페를 정리한 거야. 그 다음부터 2013년부터 더 강해진 게 뭐냐면 여성 혐오 문화. 여성 혐오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야. 예. 그러면서 막 그 된장녀, 김치녀 그런 말들이 이전에 그 카페에서부터 나왔지만 2013년 이후에 그 말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그 다음에 아몰랑. 여자들은 아몰랑이다. 그러면서 여성 비하 문화를 계속 퍼뜨린 거야. 그러면서 내가 볼 때 그 여시 사태는 그 카페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남녀 대결 구도를 위한 이벤트가 필요했고, 그게 나는 지난번에 그 남녀 대결 구도로 여시 사태를 일으킨 일부. 근데 우리 그 뭐라 그러나 인터넷 논쟁을 하는 친구들은 막 되게 세세히 파고 들어가. 세세히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 망치 부인 제대로 못 알고 있다는 둥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주장하는 내용 별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막 세계 사이 들어가갖고 깊이 들어가서 별 문제 아닌 걸로 싸우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건 남녀 대결 구도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했고, 그걸 의도적으로 문화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남녀 대결 구도로 얘네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뭔 말인지 알아? 무조건 그래서 얘네들 기본적으로 여자를 막 비난해. 여자를 막 비난하면 여자애들 기분 나쁘겠지. 같이 민주 세력인데 여자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면 여자들 기분 나빠. 그럼 확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여자들을 자꾸 욕하는 거야. 또 이 여자들을 비난하게 된 데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어요. 뭐냐 하면 소위 이제 1990년대 이전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어. 그래서 성별 검사를 해가지고 초음파가 처음 나왔을 때 성별 검사를 해서 여자아이는 유산을 시켰어요. 80년대까지. 그 얘기 알아요? 이 CT 촬영이 일반화된 다음에 CT 촬영을 해가지고 고추가 달려있지 않은 여자애들은 그 유산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80년대생 애들이 남녀 성비가 안 맞아. 예, 성비가 안 맞아. 그러다가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도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러면서 그 딸을 그러니까 딸을 잘 키우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아들 키워봤자 며느리만 좋다. 아들 키운 엄마들은 골방에서 죽고 딸 키운 엄마들은 해외여행 간다. 그런 얘기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딸을 낳는 것을 되게 좋아하게 돼. 그래서 90년대생은 여자애들이 많이 태어나. 그러면서 이게 90년대생부터 여자애들이 태어났는데 얘네들 뭐라고 불러? 전 세계에서 알파걸. 들어봤지? 알파걸. 그래서 90년대생 알파걸이 지금 소위 20대야. 아니 30대인가? 그러니까 20대지 20대. 알파걸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엄마들이 여자아이들에게 태권도 가르치고 굉장히 여자아이들을 막 강하게 키웠어. 그래서 그 강하게 키운 여자아이들 나중엔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자아이들을 너무나 강하게 키워가지고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 서울의 강북에 남자 고등학교는 그 자사고가 2개나 있어. 남자 고등학교에 자사고가 2개야. 근데 여자 고등학교는 자사고가 없어. 왜 그럴까? 또 여자 중학교는 없는데 남자 중학교가 많아.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이 여자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고 다 그랬었단 말이야. 그런데 2000년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말 이명박 초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부러 여자아이들한테 기죽는다고 남중으로 보내는 게 유행이었어. 엄마들 사이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갈 때 초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워낙 드세가지고 남자애들이 기가 죽는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남자 중학교를 보내는 거야. 그게 유행을 해서 주소 옮겨갖고 남자 중학교 보내는 거. 그 세대가 지금 20대야. 엄마들이 여자애들 드세다. 그러면 남녀공학 안 보내고 남자 중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여자애들이 너무나 공부 열심히 하니까 왜 그랬냐면 사실 엄마들이 남자 중학교 보낸 이유가 애들이 수행평가에서 남자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여자애들은 수행평가를 열심히 해갖고 성적이 나오는데 남자애들은 수행평가를 잘 안 해. 대충 해. 뭐 노트 필기 대충 하고 뭐 내라 그럼 제때 안 내고 주로 끝나면 친구들이랑 몰려서 게임하고 노느라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남자 중학교를 보낸 거야. 여자애들이랑 경쟁하면 안 된다고. 내신 생각해갖고. 그 문화가 소위 이제 그러면서 여자아이들이 드세다. 그러면서 남자아이들한테 피해의식을 심어준 거야. 그 문화가. 여자애들은 무서워. 여자애들은 너무나 드세. 그러면서 잘못된 문화가 2000년대 초반에 형성이 된 거야. 그 세대가 지금 딱 20대야. 그래서 20대 그 애들은 요즘에 이제 그 유행이 그런 거 아니야. 여자애한테 말 거는 거 못하고, 뭐, 먼저 말 걸어서 사귀고 이러는 거 절대 못해. 그리고 막 이렇게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
굉장히 막 식은땀 줄줄 흘리고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 거야. 예. 그래서 여성 혐오는 사실은 여자아이들에 대한 잠재적 열등감, 그 부모들이 성적에 눈이 어두워서 잠재적 열등감을 아이들의 한창 정서가 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제일 꼽힐 때 그때 여자아이들은 무서운 존재, 경쟁하기에 벅찬 존재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자라나서 여자를 보면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거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 우리 조카도 그렇고 아닌 사람도 있어. 근데 요즘 애들 보면 남자 여자애들 사귀는 거 보면 여자애들이 먼저 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20대나 20대 애들 중에 보면 그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먼저 선택하는 거야. 이제 여자애들이 남자애를 선택해. 예. 그게 요즘의 문화야. 여자가 먼저 찍어갖고 달려들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이제 문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의 가슴속에 억하심정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이 여성 혐오 문화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어차피 자기네들은 연애 못한다.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 비난하고 욕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결국 이게 우리 세대가는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오로지 성적 중심, 오로지 1등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이야. 원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사실 남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성에게 관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 정말 10대부터 20대에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잖아. 그런데 실제로 뭐라 그러나 20대 때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 중에 왜 소위 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생활 한 애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남친 여친을 사겨. 그런데 대부분이 남친 여친을 못 사겨. 요즘은 아예 의도적으로 남고 여고 가르잖아. 공부를 시킨다고. 그래갖고 애들을 이제 성별로 분리를 시킨단 말이야. 한때 막 남녀 공학이 유행하다가 도로 여고 남고로 이렇게 막 갈라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애들이 자연스럽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때 그걸 통제당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0대가 됐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3, 4개를 해도 등록금을 못 벌어. 아버지 엄마는 돈 못 벌어서 등록금 못 대주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2, 3개를 해서 한 학기 등록금 내고 한 학기 휴학하고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돈도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러다 30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30대가 되면 우리 뭐예요? 장미여관의 노래에 나오잖아. 하도 오래되면은 쉰내가 나 그러면서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출산율 저하. 우리 사회가 출산율 저하라는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직업을 못 가지니까 결혼을 못 하고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야. 그런데 무슨 셋째 아이에게 뭘 준다? 지랄하지 말라 그래. 셋째 아이들한테 뭐 준다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뭐 준다고 존나 떠들었어. 그거 다 누가 가져갔는 줄 알아? 부자들이 가져갔어. 셋째 아이 이상의 혜택을 본 게요. 주로 강남이라든가 경상도라든가 부자 동네에서만 그게 혜택을 많이 봤어. 가난한 동네에서는 셋째 아이를 낳아도 혜택 받는 게 너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 강북이나 호남이나 이런 데는 셋째 아이를 낳아도 혜택이 없어. 근데 강남이나 경상도는 혜택을 좀 보더라고. 예산이 빵빵한 동네는.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부자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셋째 아이 혜택을 본 거야. 차라리 그 돈, 그리고 소위 지금 박근혜가 무슨 뭐 맞춤형 육아를 한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다 70몇만 원씩 지원을 해줘. 그런데 70몇만 원짜리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는 건 고급 어린이집이고 있는 집 부모야. 부모가 좀 있는 집에다가는 더 많이 복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엄마가 무슨 학벌도 적고 그래서 직장을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도리어 혜택이 안 준다니까? 직장 다니는 여자한테 엄마들에게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엄마들 그럼 못하는 거거든. 할 수 있으면 다 나가.
그런데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직장을 못 가는 엄마는 정말 아르바이트, 식당 아르바이트 하면서 견딘단 말이야. 식당 아르바이트는 직장으로 인정이 안 돼. 그런 엄마들은 뭐예요?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야. 지금 복지 비용이 작지 않아. 그런데 그 작지 않은 복지 비용을 결국 있는 놈들끼리 나눠 갖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늘 얘기했죠. 지금 재벌 10대 기업이 창고에 쌓아놓은 돈이 504조 원. 30대 기업이 쌓아놓은 게 그러니까 11등부터 30등까지 걔네들 이 20개가 쌓아놓은 게 200조. 합쳐서 700조 원이야. 우리나라 재벌 상위 30개 기업이 재벌 30개 기업이 700조 원을 쌓아놓고 있어. 그러면 이 700조 원 중에 이 700조 원을 쌓아놓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8년 동안 그들에게 깎아준 세금이 얼마? 100조 원 이상. 100 몇십 조를 깎아줬어. 700조 원이 남아도는 애들한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00 몇십 조를 깎아줬다고. 전기요금 할인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럼 왜 그러냐고. 사실은 그 돈을 걷어서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예,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사실 지금 일선 구급 공무원들요, 과로사한 사람들 많아요. 특히 일선의 복지 공무원들, 과로사하고 자살하고 그래.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 알죠? 일선에서 일하는 하급 공무원들 많이 뽑아야 되는 거야. 그 돈을 어디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런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